네, 2020년 11월 10일 해외선물 핫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외신 소식이 있었죠. 예, 화이자 백신 소식 자체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는 즉각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종목별 상이한 부분 자체를 좀 체크를 들어가야 돼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3, 4 이제 세 번째 임상 실험까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3상 시험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루어졌는데 S&P 자체는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 자체는 하방세를 이어갔고 골드는 하방세를 이어갔고 이 관점 자체가 두드러지게 달랐어요. 이거에 대한 좀 이해도 자체를 가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S&P가 전일 상승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되돌림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되돌림이 이미 좋죠. 시장 자체가. 그리고 하방권을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웃긴 모습이에요. 전일 장 진폭만 그때 간단하게 보는 상황만 연출하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돌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세 자체가 이제 시장 반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S&P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 일단 읽어보고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백신이 바꿀 금융시장의 모습. 전일 나왔던 내용부터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6개국에서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3상실험의 결과이다.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곧바로 백신 투여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 근데 시장에서는 내년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다. 지금 외신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있는데,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으로 걸린다고 얘기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이제 실물에 대한 경기 반등 자체, 실물 경기죠. 예, 증시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물 경기에 대한 반등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자, 올해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봉쇄와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이게 포커스였죠. 부양책. 7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보다 30%더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이제 컨택트 시장보다는 언택트 시장이 굉장히 주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주가에 대한 부양에 대한 결과를 따르더라도 다우 지수 대비해 갖고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30%더 올라간 모습 자체를 그렸어요. 자, 그래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대비, 다우 100 대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모가 다우 지수죠. 네, 분자 값이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30%에 대한 상승률 자체 기염을 토했던 것 자체는 부양에 대한 결과 자체 이끌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끌어지는 거는 언택트 관련 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상승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그래서 이제 S&P랑 이제 나스닥에 대한 괴리가 딱 발표하자마자 떴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은 시장 반영 자체가 지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가기라는 백신 관련해서 반영되기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힘든 여건입니다. 전일 당일성 시황으로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S&P에 대한 되돌림 부분으로 좀 측정을 했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추가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90%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백신 개발로 이제 봉쇄와 부양책 조합이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워졌다. 근데 이건 좀 시기상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입니다. 어제 하루 나온 외신 소식 가지고 화이자에 대한 발표만 가지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11월 10일 미국 주시장에서는 다우 지수가 3% 상승한 반면 나스닥가 1.5% 하락의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회기를 했는데 다우지수 자체는 회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상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가 1% 하락한 거는 의미가 크다. 뭐 유럽은 5, 6% 상승한 것도 같은 의미다. 근데 이게 전일 상승폭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자체가 개발됐다. 그런 거는 이제 언택트 시장에서 컨택트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거겠죠. 그러면은 다우지수 S&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나스닥 언택트가 주로 이루고 있는 나스닥 시장에는 하락에 대한 요소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어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나? 그러면은 컨택트 위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하고서 판단 구성이 이루어진 거죠. 자, 같은 추가적인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보진 않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먼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볼 텐데, 자, 지금 나스닥 지수를 먼저 좀 체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좀 체크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가 전일 이제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끈 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한 효과 자체가 맞물렸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지금 미 증시 자체가 저점 지지 자체를 받고 있는 그림인데 이 저점 지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오늘 당일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베팅 요소는 오늘 당일분에서 가능합니다. 지지층을 뚫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벌써 음봉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소식 자체가 없었어도 하락에 대한 요소 자체는 박스권에 대한 요소 자체는 제가 가미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전일 이번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상승분에 대한 효과 자체가 미 대선에 대한 어떤 바이든 효과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오래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굉장히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부양에 대한 결과를 이끄는 것 자체는 어쨌든 상원의원에 대한 결론치가 도달해야 되고 연말까지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에 대한 5차 부양책에 대한 합의 자체를 이끌기 힘들 거라는 어떤 실망감이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하락의 요소 자체는 어떤 가능성을 내뿜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작스런 소식에 갑자기 하방 배팅이 들어갔다. 뭐 이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자체는 이제 어제 전일 당일분에 대한 시황 자체 반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 요소 자체는 좀 더 가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 그 결과치를 이끌 당위성으로 좀 평가를 하냐면은 애초에 지금 기대감이 좀 더 실려 있다면은 S&P 지수를 볼게요. 자, S&P 500 지수 자체를 본다면은 전일 상승분에 대해서 회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치값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죠?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이 당일성 효력을 굉장히 가지는 어떤 요소이다. 지금 만약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면은 전일 발표 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회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시장은 이미 어떤 당일성에 대한 효과만 맛봤을 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힘들다고 조건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뭐 같은 이치겠죠. 부양에 대한 결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대선 이후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에 대한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분을 이끌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원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놓여질 초점이 오히려 더 크다 이거예요. 딜레이 연말까지. 그러면은 앞으로 박스 가돌이 테두리 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2월 말까지 이 부분은 포커스를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당분간 주시장 자체가 반등이 힘든 거는 어쨌든 부양책의 시대니까 네, 연준에서 돈을 푸고 그리고 미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하고 이 시대인데 시장 자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우려감 자체가 하나둘씩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백신 관련해서는. 부양책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어떤 실망감이 좀 조성될 거고. 근데
어쨌든 내년에 하기 때문에 급락하는 사태 자체는 안 펼쳐져요. 급락은 안 된다 이거예요. 급락은. 이건 엎어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증시는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랠리를 구성하되 어떤 결과치를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상승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한 대비값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코스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는 시장에서 보는 거는 11,000포인트까지는 다시 되돌림 눌림을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스권 랠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널 구성안으로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 것이 좋고, 당분간은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형태를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 단기 파동에 대한 접근성만 필요해요. 중장기적인 접근 자체는 잘 무리다 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도 자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상승분, 하락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기대감이 실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괴리가 있었다. 같은 비증시였어도 어떤 종목군에 대한 형성 차이가 있던 거죠. 섹터에 대한 차이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지금 S&P 다우지수가 저지 상승분에서 회귀했던 한가름을 본다면은 전일 당일성 시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 이 정도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트 플레이 자체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오늘 당일 저점이죠. 예, 미증시 기준으로 일목상 당일 저점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있는데, 박스권 자체가 들이어간다면은 당연히 이 저점 이탈되더라도 하방권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도록 하고,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놓이는 지점 자체는 나스닥 지수에서 12,000포인트, 12,000포인트는 좀 대비를 해봐야 돼요. 금일 상승 반등이 있더라도 12,000포인트에 대한 12,000포인트. 지금 하방세가 좀 더 유지되기 때문에 11,900포인트, 11,950포인트, 이 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항대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 대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제 매도에 대한 구간 자체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11,95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만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연말까지 좀 이어질 거예요. 단기 파동에 대한 포인트 자체만 체크하는 구간 자체가 계속 확보될 텐데 이 부분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황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